저를 선택할 때는 우리 시민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앞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언제든지 달려갈 것이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항상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민선 8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헬로이시 토크에서는 경기 북부 기초단체장 당선인을 초대해 지역을 위한 비전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수현 양주시장 당선인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당선 이후에 굉장히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던데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당선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양주 시민께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시민과 함께 변화하는 양주시, 미래가 기대되는 양주시를 완성하라는 뜻에서 저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선거기간 현장에서 주셨던 소중한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겨 시민을 섬기는 시정을 펼쳐 시민 여러분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선인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후보하고 아주 각축전을 벌이면서 새벽 늦게 이렇게 당선이 확정됐는데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예. 본인이 이렇게 당선이 딱 확정되는 순간 사실 어떤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 예. 저를 양주시장으로 뽑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네. 일단 그 지지와 성원에 감사했고 당선의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시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만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평생 내조에만 온 정성을 다해준 아내와 가족,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 저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제가 지난해 퇴직하고 7월 1일부터 같이 함께 다니다가 제가 7월 1일 시장에 취임하면 저를 출근시켜주고 당신은 당신 길로 가시겠다고 했던 김홍근 선배님이 먼저 가셨는데 하여튼 그분을 생각할 때 좀 찡하는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사실은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예, 예.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셔서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리 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사실 먼저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정권이 교체가 되고 해서 하여튼 일단은 나름대로 기대는 했었고, 근데 사실 우리 양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새롭게 좀 신규 도시 같은 경우에 회천 4동이나 양주 2동이 네. 사실 워낙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을 좀 졸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 당선인께서는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좀 하셨고 예. 또 국장으로 이제 퇴직을 하셨거든요. 예, 예. 저 같으면 사실은 좀 편안하게 예. 남은 인생을 좀 보낼 것 같은데 가족들도 많이 반대했을 것 같아요. 왜 예. 이게 어려운 정치판에 뛰어드셨어요? 예. 사실 제가 이제 공직 생활 한 37년 가까이 하면서 네. 우리 집사람한테 그다지 편하게 해주지를 못했어요. 네. 소위 경무부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는 사실 아이들 어렸을 때도 집안 식구들도 제대로 못 챙기고 해서 네. 많이 반대를 했는데, 제가 사실 출마하게 된 거는 하여튼 제가 태어나고 또 그동안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제가 마무리할 하여튼 양주시를 위해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와 시민들한테 좀 편안한 양주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는 달인이실 것 같은데 오히려 또 이게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상대 후보들은 또 그것을 비판을 했거든요.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자, 이런 행정 경력이 시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저는 일단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36년간 공직 생활하면서 최일선의 읍면동에서도 근무를 네. 했고, 그다음에 기획 업무나 그다음에 일자리 업무, 그다음에 교통 등 하여튼 9급으로 시작을 해서 팀장이나 그다음에 면장 그리고 과장 실국장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시정 전반을 익히고 민생 해결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양주시에 2035년도 인구 50만 대비했을 때 좀 나름대로 양주의 변화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6월 13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인수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셨어요. 예, 이번에 예. 인수위원을 꾸린 인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예. 설명해 주시죠. 일단 민선 8기 그 양주시장직 그 인수위원회는 일단 시정혁신, 그다음에 복지문화, 균형발전, 그다음에 경제 일자리 등 4개 분과의 그 15명을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인수위원회의 그 위원장에는 김상원 전 경기도 의원을 했고 부위원장에는 김기갑 전 그 경기도의회 의원, 네. 그리고 그 간사는 그 박한찬 전 국회의원 그 보좌관을 그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선 7개 시정 공백에 따른 그 문제점을 최대한 네. 빨리 실습하고 시정 과제의 우선순위나 실효성, 그다음에 이해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시민 모두가 그 기대하는 미래지향적 시정 청산위를 설계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전문가들을 선임했습니다. 네. 인수위 내에 또 별도로 그 정책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다는 예,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인수위원회의 그 정책자문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16명을 일단 그 구성을 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그 이은규 전 그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저하고 정책연대를 같이 하고 계신 분이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다양한 각계각층의 그 소리를 그 대변하는 대표자들 16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네. 그 자문위원들은 그 나름대로 막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정에 참여해서 양주시에 대한 이해가 그 깊은 분들로 일단 그 인수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이제 뭐 후보 시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도 높은 이제 시정 혁신과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예. 뭐 어떤 노력을 할 예. 계획이신지죠? 우선 그 오랜 그 시간 그 이완돼 있는 시정 조직을 자발적이고 그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일단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직사회에 만연된 관행적인 업무 형태와 업무 형태가 결별하고 법규와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시정 운영 방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정 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시장 직속 그 시정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시정 전반에 걸친 그 분석과 대안 제시를 통한 조직 재조정과 그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간 그 인사 문제로 침체되어 있는 그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그 예전에 그 시행을 했던 그 단면 평가제를 재도입하고 또 적극 행정구 우수사에 대해서는 그 승진 우대 정책을 실시해서 그 직원 모두가 공정하고 승진 기회를 그 부여받을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긴장할 것 같은데 뭐 실력이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승진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로 해석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시정으로서 시정 운영을 할 텐데 우리 당선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시정이 갖춰야 할 덕목, 가장 중요한 덕목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일단 그 시장은 어떤 간에 일단 소신 있게 그리고 원칙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 청렴을 기반을 해서 항상 그 시민을 섬기는 그 열린 행정이나 그다음에 그 시민의 소리를 듣는 그 청의 행정을 통해서 겸손하고 늘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시민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만나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꼭 그 시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당선 이후의 소회를 좀 들어봤고요. 앞으로 시정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하면은 사실은 뭐 역사 전통이 굉장히 깊은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 이름값에 비해서는 조금 발전이 더디지 않나. 뭐 지금까지 그런 얘기들이 쭉 있거든요. 자, 양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그 풍부한 그 유형이나 그 무형 문화재를 이제 보유한 그 멋과 흥을 가진 그 600년 역사의 그 경기 북부 사실 중심 도시이자 남북 통일 그 경기 북부의 물류교통 그 중심 도시로서 무한한 그 성장 그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인구 50만의 경기 북부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또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 있는 곳에 바로 그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기찬 삶의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규모 있는 산업단지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대표 산업인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그 자족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양주시는 동북권에 편중된 그 개발 수요로 그 동서간의 발전 상태가 그 불균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데 이에 따른 그 서부 지역에 대한 그 주민들의 그 소외감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균형적인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특수상황 지역 개발이나 그다음에 그 각종 그 중축 규제 완화 그리고 사통팔달의 그 도로망 그 조기 확충 등 그 낙후 그 구도심 재정비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또 교통 분야인데 지금 예. 전철 7호선이 뭐 양주에서부터 이제 포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예. 고북정 주민들이 지금 전철 7호선 구간 공사가 늦어지면서 예, 예. 굉장히 이제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고 예, 예. 우리 당선인께서도 공약으로 내섰죠. 예, 예. 분리발주해서 조기에 착공하겠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예. 근데 계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아무튼 금년 안에 기본 계획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늦어도 아무튼 내년 그까지는 일단 아마 그 발주가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좀 오기 전에 네. 그 해당 부서인 그 경기도에 알아봤더니 네. 일단 뭐 하여튼 내년까지는 어떻게든지 착공을 하겠다고 해서 하여튼 빨리 착공을 해서 아무튼 그 2025년도에 지금 서울에서 우리 고읍까지 오는 구간 준공식에 맞췄으면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맞춰지도록 하여튼 그 도나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주시는 이제 뭐 경기도 교통공사도 들어섰고 지금 예. 경기 북부의 교통 요충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밖에 어떤 교통 계획 갖고 계시는 부분 좀 예, 설명해 예. 주시죠. 그다음에 시민들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간 주요 연계 도로망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대통령과의 그 5대 그 공동 공약인 서울 양주 고속도로 그 조기 그 착공하고 그다음에 교외선 양주 서부 그 연결 그 철도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수도권 그 서북 지역의 균형 개발과 경제 발전이 초석이 될 수 있는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와 국지도 39호선 그 건설 사업의 준공을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GTS-C 수도권 광역급 급행 그 철도의 양지역 정차를 그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양지역하고 덕정역 그게 환승센터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버스 터미널 유치 그리고 광역버스 노선 그 확대 등 막힘없는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획기적인 교통수단을 그 다양화해서 어떤 시민들의 그 교통 기본권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교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주시가 인구가 25만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비교적 큰 도시에 교육 지청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 많은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 양주 교육지청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 예. 이게 사실은 시행정보다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과의 어떤 또 얘기가 있어야 될 예, 부분이기 예.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 같은데 예.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 그 임태희 그 지금 당선자하고 그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그 고읍중학교 추진위원회하고 그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임태희 저 당선자도 그 양주의 교육지원청 그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 관계하고 고읍중학교 신설 관련해서 취임 전에도 한번 좀 취임 전에라도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이번 주에 아마 거기도 그 인수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되면서 그 아무튼 날짜를 좀 협의해서 통보를 해주겠다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양주의 어떤 교육 발전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당선자하고 협의해서 뭐 당선자도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양주 교육지원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요즘 사실 도시가 좀 젊어지려면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아져야 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선인께서도 아이들의 어떤 학습급 보장이라든가 교육 특화 사업을 이제 추진하겠다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예.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계속 그 교육 경비 그 지원을 좀 늘려서 그 지역의 학교 시설 그 환경 개선도 하고 그 다문화 교육 그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그 공정한 교육을 그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예체능 그 중점 그 학급 개설 등 교육 특화 사업을 그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그 초중고 증축 또는 적기 그 신설 및 그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인재 그 양성을 위해서 양주 희망대학재단을 이제 기금도 확대를 하고 그 아무튼 그동안에 쓰여왔던 그 용도도 좀 새롭게 바꿔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우수한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금도 그렇게 이제 운영 방법을 좀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뭐 어린이 병원하고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사업비도 많이 들고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추진하세요? 그래서 사실 양주 같은 게 좀 서울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는 지금 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그 시민들의 열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 총 16만 명 그 여명의 그 저기 규모의 그 옥정 그 회천 신도시 개발 사업 진행에 따른 그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걸맞는 질 높은 그 저기 의료 인프라 확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리 24시간 그 어린이 전문병원 그 유치하게 된다면 어린이 전문병원의 그 전문성을 그 내실화해서 소아나 그 청소년 담당 그 의료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성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까지 그 성공을 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그 의료 안전망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 권역별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뭐 주요 현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계획하고 계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양주 관아지 부근에 약 10만 평 정도 그 부지에 그 민자 유치를 통해서 단계별로 한류 그 민속 체험 마을과 그다음에 드라마 세트장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 관광객이 찾는 전통 그 관광의 메카로 그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노화되고 협소한 읍면동의 그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그 현대화 사업도 추진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그 행정 편의를 저기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문화와 그 여가 활동을 활성화에 그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공약을 좀 짚어봤는데요. 3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뭐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양주시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시장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앞으로 양주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으세요? 아무튼 그 시민 여러분의 그 지지와 그 성원을 그 받들어서 강력한 그 업무 추진력을 그 발휘해서 시민과 함께 그 변화하는 양주시 그리고 미래가 기대되는 그 양주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 있는 시정 운영으로 그 시민이 만족하는 그 양주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양주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선 8기 그 양주 시정을 저에게 맡겨주신 그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소통하는 시장으로 시민 중심의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서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해 보이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변화 발전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기회 자주 만나서 양주시의 어떤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강수현 양주시장 당선인을 모시고 양주시를 위한 주요 공약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